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또 두 번째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쉽게 그릴 수 있는 간단한 그림을 위주로 그릴 거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물 필요 없이도 예전에 쓰시던 붓이나 간단하게 이제 초보용 아크릴 물감이나 수채화 물감으로도 그릴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석양을 그려볼 생각으로 여러분께 크게 보일 수 있는 4절지 사이즈를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4절지는 생각보다 여러분들 옛날에 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뭐 미술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면 사실 접하기 요즘은 크게 접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접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특별히 크게 하늘 그림을 먼저 그리고 싶어서 4절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주로 쓸 색깔은요, 석양이다 보니까 최근에 가져온 마젠타 컬러 쓸 거고요. 그리고 화이트 컬러 쓸 거고요. 그리고 핫핑크, 네, 핑크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코랄 핑크를 쓸 거고요. 일단 이 주력 컬러들로 여러분들께 석양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림은 물론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단은 석양을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을 하늘, 해가 질 때는 어떤 하늘을 볼 수 있는지 한번 오늘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오늘 배경을 먼저 사용할 붓은 백붓 계열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먼저 쓸 건데 집에 사실 이런 큰 붓을 많이 안 들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4절을 그릴 거기 때문에 먼저 이 큰 붓으로 여러분들께 기본적으로 하늘 컬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살짝 적셔보고요. 지금 인스타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오늘은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 이제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나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나 이 방송을 봤는데 라고 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석양하시면 뭐부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하늘이 되게 핑크색이나 보라색 같은 이렇게 약간 붉은 석양이 많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약간 강변을 끼고 있어서 해가 질 때 굉장히 붉은색기가 많이 돌고 있는 날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코랄 색깔로 먼저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에서 가까운 선일수록 더 코랄색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코랄을 쭉 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많이 쓰셔도 상관없어요. 쓰셔도 상관없는데 조금 더 나는 그림을 매트하게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쓰시고 많이 쓰시고 나는 조금 투명도를 높여서 그리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조금 더 물 사용량을 올리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마젠타 지금 제가 쓰는 제품들이 하나같이 다 브랜드가 달라서 색깔 톤의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물감이나 아니면 가까운 화방에서도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는 색깔들이기 때문에 뭐 색깔 차이는 크게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붉은 컬러가 로즈 핑크라고 되어 있어요. 네, 로즈 핑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을 한 끝에다가 발라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전혀 거침없이 고민하실 거 없이 쭉쭉 짜주셔도 돼요. 자, 이제 일단 여러분들 색깔 톤을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보이시는 건 모르겠어요. 전혀 걱정 없이 쭉쭉 바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준비한 핑크색 톤을 먼저 살려보도록 할게요. 석양이니까 보통 저는 가로열로 먼저 그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쭉 그려줍니다. 그리시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했던 그 순간의 하늘들을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더 실제에 가까운 하늘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과감하게 그래서 쭉쭉 빈 곳 없이 색깔을 채워줍니다. 그러고 나서 자, 이렇게 핑크색도 섞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석양이기 때문에 충분히 색깔이 섞여도 크게 상관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가 지는 저녁을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칠하고 있는 색깔이 섞인다고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미술을 비전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실 때 마음이랑 저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림이 좋아서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배우고 싶어서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성인 미술이라고 그러죠. 요즘 워낙 이제 힐링 개념으로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자기가 또 그리고 싶었던 것들,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도 많이 선택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는 약간 힐링의 개념으로 오늘 하루 해가 질 쯤에 봤던 하늘을 생각하면서 쭉쭉쭉 그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 하늘은 어땠나? 자, 샥샥샥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끝에까지는 크게 안 채우셔도 돼요. 하늘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색깔 섞일 거고요. 나서 물 한 방울 더 드립니다. 그래서 왜 여기다가 물을 붓냐면 조금 더 희석이 되고 유감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물을 살짝 얹었어요. 이렇게 해서 끊어줍니다. 자, 이렇게 끊고 나면 자, 색깔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해가 지는 듯한 느낌의 하늘을 먼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석양이 지고 있는 느낌으로 그릴 거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핑크색 톤으로 석양 하늘을 먼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해가 지고 있는 표현할 거고요. 마무리 조금 더 매끈하게 할게요. 여기다가 빈틈없이 저번 시간에 그렸던 빈티지 몬스테라는 제가 약간 그 나무 가구에 쓰이는 톤들을 먼저 이제 염두에 두고 그렸던 톤들이라서 좀 탁한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영상을 보시면 약간 탁하고 이제 아무래도 선명한 색깔보다는 흐리멍텅한 색깔을 먼저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했는데 오늘 그리는 그림은 아무래도 하늘이고 또 이쁜 색깔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좀 더 선명하고 원색 계열의 색깔들을 더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하는 말들이 전문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미술 비전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에서 그림을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늘을 먼저 그렸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하늘을 그릴 건데요. 밤하늘이 그리우지만 도시 쪽에 가까운 그늘이기 때문에 어두운 색으로 먼저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쭉쭉. 자, 지금 이 컬러는 러시안 블루네요. 네, 러시안 블루라는 네이비 계열의 색깔을 먼저 쓰고 있어요.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작은 사이즈의 붓을 들고요. 들어갑니다. 빈틈없이 샥샥샥. 네. 생각보다 색깔 채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물이 생긴다. 어둠의 그물 같은 느낌으로 생긴다고 생각하고 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시면서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보통 뭐 저처럼 영상물로 남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기본적으로 음악 듣는 거 같은 경우는 해질녘 노을쯤에 들을 만한 좋은 노래들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이런 식의 채널에서 많이 활용들 하시니까 들으시면서 하시면 기분이 무드가 2배가 되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영상 촬영이기 때문에 음악을 안 켜고 하는데 보통 혼자서 그리는 그림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음악을 많이 활용하고 합니다. 일단 그림 그릴 때 기분도 좋아지고 그림에 대한 느낌도 확실히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요 이렇게 빈틈없이 슥슥슥 올려줍니다. 자, 거의 다 칠해가죠.
그래서 밑에는 제가 생각했던 석양은 해가 지고 그쯤에 생겼을 때 그물이 달그물이 생겼을 때 도시의 느낌으로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다들 외로운 도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오늘 석양을 보면서 석양을 그리면서 힐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뭐 방송을 오늘 촬영하면서 원래는 긴 방송 촬영 안 하려고 했는데 할 말이 특별히 없죠. 그림 그릴 때 워낙 집중하시다 보면 그림 그리는 사람들 보통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특별히 뭐랄까 조금 같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육성도 들려드릴 겸 저번 영상 때는 사실은 말이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네, 한마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빈티지한 그림을 그릴 때 막 설명을 하면서 혹은 제가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려니까 제가 봤던 가구들의 색깔이라서 이건 조금 소통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석양을 그리면서 제가 음성을 녹화하는 이유는 석양은 사실 누구나 다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뭘 추가할 거냐면요. 자 보여드릴게요. 브릴리언트 퍼플입니다. 보라색인데요. 곤색의 보라색이 되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자, 안겨요. 이렇게 해서 쭉쭉쭉 끌고 올려줍니다. 보통 경계면에 이어주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색깔을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강한 터치를 많이 남기고요. 오늘 터치를 조금 많이 남기는 쪽으로 해서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한 번씩 한 번씩 긁어주시면 더 색깔이 나오겠죠.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잠시 핫했다가 지금 또 나가셨어요. 나가셨기 때문에 인스타 같은 경우 보통 지인분들이 많아서 네 그렇죠. IGTV가 아닙니다. IGTV가 아니고 인스타 라이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달구멍이 생기면 이쁘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색깔의 석양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면서 활용할 것들은 나이프를 한번 활용한 그림을 더 추가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프는 사실 실제로 일반적으로 그림을 안 그리시는 분들이거나 그냥 간단하게 그림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나이프가 없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프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혹시 집에 빵 버터 바르시는 거 있죠. 네. 빵 버터 바르는 그 나이프를 활용하시거나 하시면 충분히 쉽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시고 자, 저는 오늘 나이프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프로는 회색 도시를 할까 하는데요. 검은색 도시 있어야겠죠. 그래서 검은색 컬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색 준비할게요. 검은색을 간단하게 그냥 묻혀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이프에 묻혀주시고요. 이렇게 그림에다가 선을 그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그림을 그어줍니다. 반대쪽 건물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건물을 너무 크게 그리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건물 그림자는 클수록 훨씬 더 입체감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실 때 입체감을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훨씬 더 큼직큼직하게 그려주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죠. 어느 정도 검은색 그림이 완성돼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쭉 긁어줍니다. 실제로는 뭐 석양이라는 그 배경으로 찾으면 핑크색으로만 다 도배해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시티 라이프까지 생각해서 지금 건물을 한번 넣어보고 있어요. 자, 시티 라이프를 한번 직접 보는 데서 그려볼게요. 자, 거의 다 건물이 완성되어 가네요. 나이프를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림을 지금 이제 막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눌림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눌림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물감을 엄청나게 많이 얹어야만 질감이 나오거나 뭐 두께감이 나온다고 하실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물감을 많이 안 얹으셔도 돼요. 이 아크릴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느끼는 부분이고, 근데 아크릴 물감의 단점이 뭐가 있냐면 생각보다 건조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물론 유화보다는 좀 다르죠. 유화보다는 훨씬 더 짧긴 한데, 일단 아크릴은 건조되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라인을 잡고 나시면 이렇게 붓으로 터치를 더 재질감을 살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크릴은 덜 말랐을 때 이렇게 얹으면 물감이 재질감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주의하시고요. 저는 끝은 날리도록 할게요. 저는 그림자처럼, 강변의 그림자처럼 이렇게 해서 그림자를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의 다 날라가죠. 그림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완성되고 나면 여러분이 그리는 그림과 제가 그린 그림이 같은 시티, 그쵸? 미드나잇 오브 시티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림 그리기가 참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다 됐네요. 자, 여기까지 그린다면 자, 어느 정도 건물 형태가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층 빌딩을 영상시키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 컬러는 내추럴 그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기본적으로 검은색과 흰색을 섞어서 만드는 회색에 조색을 하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톤을 사실은 100% 다 끌어내기가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물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종일 저희가 색감표를 보면서 다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흰색을 많이 섞어서 쓰시는데, 만약에 작업 면적이 넓으실 거다라고 하면 미리 그 색을 많이 만들어 두시는 걸 진짜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제가 맨날 조색을 하다 보니까 소량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계속 톤이 바뀌는 거예요. 톤이 바뀌어서 실제로는 그림을 그리시는 상황이 됐을 때 색깔 톤이 바뀌어서 오히려 그림 전체적인 무드나 아니면 완성도가 조금씩 바뀐다는 거죠. 바뀌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그리기 때문에 확실히 한 톤으로 그려야 될 것 같아서 한 튜브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림을 이제 수시로 규칙적으로 그리시면서 힐링을 하실 거라면 원래 원하는 색은 그냥 한 색을 쓰시는, 그 한 제품을 사서 쓰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는 제가 겪어보니까 그런 건데,
물론 조색에 자신 있는 분들은 매일 만들어 쓰셔도 됩니다. 네, 사실 만들어 쓰는 게 훨씬 더 싸게 치일 수도 있어요. 근데 톤을 기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톤이 만약에 어긋날 경우에 또 내가 생각했던 그 그림의 기분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라이트도 들어가는데요. 자, 일단은 내추럴 그레이로 해서 그림이 들어갑니다. 여기 사선에다가 그림자를 넣어줄 거예요. 조금, 그렇죠? 여기도 사선에다가 그림자를 넣어줄게요. 사선에 그림자를 넣어주면서 건물들의 입체감을 조금 더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의 입체감이 사실 얼만큼 생기느냐에 따라 또 약간 빛이 들어오는 그 느낌이나 그런 것도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명암을 넣으실 때 방향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그림이 이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는 왼쪽에서 그림이 들어가지만 제 방향에서는 이제 오른쪽에서 빛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석양이 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림을 그렸을 때는 서쪽이 왼쪽이 돼야 되니까 오른쪽에다가 해를 지는 걸 넣고 있습니다. 자, 이제 회색을 긁어서 넣었습니다. 대충 이 아크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나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돼요. 아크릴을 그리다 보니까 이 끈적함이랑 재질감이 재질감이라 그러죠, 보통 대부분. 네. 이게 생각보다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꾸준히 이럴 때는 이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상 실생활에서 소재에 대한 그 재료에 대한 그런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용하면 이런 느낌이 더 자연스럽게 날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보통 이쪽에서 해가 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한 칸 더 긁으면 더 좋겠네요. 여기가 부족하다 싶으면 과감하게 색을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좋아요. 그래서 이제 채워줍니다. 자, 이제 색이 거의 다 명암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살짝 역강 넣어줄게요. 역강이랄 것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끄트머리에 이렇게 빛을 하나씩 긁어줌으로 해서 조금 더 그림이 이뻐 보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그림은 이렇게 다 건물을 그려봤고요. 이제 건물을 그린 다음에 하늘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보통 구름이 있겠죠? 네, 구름이 있을 것 같아서 구름을 지금부터 한 번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양이 질 때 구름은 어떤 그림일까? 일단 구름을 그리실 때 가장 유의하실 점은 저희가 컨버스나 스케치북을 그릴 때도 기본적으로 컨버스 그리시는 분들은 제소 작업을 다 하시겠죠. 제소를 작업하실 경우에는 발색력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뭐 다양한 색깔의 구름을 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회색 계열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죄송합니다. 유색을 바탕으로 해두고 흰색으로 많이 라인을 그리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종종 그런 경우인데 일단 구름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눈에 보시는 것보다는 흰색보다는 회색에 가까운 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이 아니라 밝은 라이트 그레이나
아니면 티타늄 그레이 같은 경우도 괜찮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프렌치 그레이를 구름 그릴 때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자, 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톤을 넣기 전에 구름의 라인이 있겠죠? 구름의 라인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라인을 그리도록 할게요. 구름의 라인이 웬 말이냐면 구름의 라인이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라인을 살짝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넣어도 되는데 저는 순수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아기자기한 동글동글한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자, 라인을 이렇게 타서 싹 이렇게 탑니다. 구름 라인이라고 해서 꼭 뭐 무조건 동그랗거나 뾰족하거나 특정 부위의 그림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 멋대로 이렇게 막 손이 가시는 대로 그리셔도 돼요. 더 자연스럽게 그리시려면 더 지그재그로 그리시는 게 더 구름에는 라인이 더 좋으실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막 끝에 머리에 라인을 넣어요. 지금 라인붓이 아니라 백붓 같은 형태로 라인붓을 쓰고 있어요. 물론 라인붓이긴 하지만 형태를 둘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돼요. 자, 구름 라인을 그리실 때 손쉽게 그리시려면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시면 물결 무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결이 생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구름을 넣어줍니다. 구름이 낮게도 깔려 있겠죠? 그래서 구름이 거의 다 라인이 들어갔어요. 자, 이제 구름 라인을 잡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나는 구름도 있겠죠? 자, 구름 라인을 다 그렸습니다. 일단 진행 과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갈매기 구름들이 어떻게 바뀔지 잘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그림이 됐냐면 엄청 큰 두바이 건물이 나왔죠? 네, 두바이 건물이 나왔어요. 두바이 건물이 나왔는데 이 친구는 일단 검은색이 마르고 나면 변신할 겁니다. 변신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검은색을 두껍게 발랐으니까 조금 더 말리도록 하고요. 일단 구름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살을 한번 붙여볼까요? 계속 같은 프렌치 그레이로 활용을 할 거고요. 라인을 따지고 나면 구름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있고 내려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돼요. 일단 저는 맨 위에 있는 구름은 항상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넓은, 사실 이거 밤로스 형이 나무 그릴 때 많이 쓰는 붓이죠. 네, 평붓인데 이렇게 해서 살살 다루듯이 긁어주십니다. 긁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림이 조금씩 나오겠죠? 그리고 이쪽 라인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긁어줘요. 긁어준다의 의미가 막 저희가 나이프 활용할 때처럼 그렇다기보다는 찍어주셔도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구름은 물론 저만의 그림 방식이긴 하지만 저는 긁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야 조금 더 부피감이나 그런 바람이나 날림 같은 느낌도 좀 더 자연스럽게 나는 것 같고 해서 한쪽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해서 긁어줍니다. 이게 조금 더 저만의 하나의 요령인데 이게 방송을 보시고 나서 물론 전문으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조회수가 없어서 뭐 사실은 저만의 세상이 되겠죠. 저만의 세상이 되겠지만 배우는 데는 사실은 답이 없으니까 조금씩 직접 독학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림 들어갑니다. 조금씩 윤곽이 잡히는 게 보이시나요? 예전에 제가 영상에는 없는데 예전에 포항을 갔다 와서 이제 포항에 주상절리 같은 거죠. 예, 바닷가를 보고 그린 그림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작업을 할 때는 뭉게구름이라 그러죠, 여러분. 되게 이렇게 탄탄한 그런 솜사탕 같은 구름들을 그렸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실제로 구름들이 되게 탄탄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은 사실 이렇게 얇은 구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밤하늘에 보니까 잘 때. 그래서 오늘은 얇은 느낌의 그림으로 조금씩 색깔을 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명암 넣듯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씩 윤곽이 보이죠? 제 그림과 똑같이 그린다기보다는 사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보고 있는 해질 때 구름이나 동네 구름들을 그리실 때 활용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편한 방법이 있다. 막 엄청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 사실적으로 막 그리는 구름보다는 이런 편한 구름도 있다 라고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색깔이 자연스럽게 섞여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이렇게 날리는 그림으로만 느껴주시면 끝난다는 거죠. 자, 이제 어느 정도 구름이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볼까요? 결과물을. 일단 그쵸? 듬성듬성 구름을 넣었고요. 구름들이 석양 사이에 낑겨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일단 그려봤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해가 지고 있는 그림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역시나 라인붓을 활용해서 넣겠습니다. 붉은색 해를 그릴 거기 때문에 이쪽 핑크에다가 해가 지고 있는 핫핑크를 이용해서 붉은색이랑 같이 감도는 색깔 한번 그려볼게요. 사실 이런 네온 컬러는 여러분들 잘못 쓰시면 보이실까요? 네온 컬러는 잘못 쓰시면 그림이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개인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아무튼 헬게이트를 열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만 살린다면 여러분들 그림이 정말 이뻐지니까 오늘 네온 컬러 한번 체험도 해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요? 보통 핑크에다가 주황색을 섞어서 코랄색을 만들어 쓰시는 분들은 형광색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여자분들 립스틱 컬러랑 비슷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저는 이쪽 부위 구름 상단 부위에다가 해를 넣을 겁니다. 해를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찍고 그쵸? 원하는 부위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요. 원을 그리실 때 동전으로 뭐 동그라미 그리신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컴파스로 그림을 넣는다고 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원으로 동그랗게 그려줍니다. 자, 일단 동그랗게 그렸습니다. 자, 보이실까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제가 해를 그려놨는데요. 이 해를 어떻게 자, 여러분들 해가 뜬금포처럼 구름 위에 올라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구름 작업을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구름 작업을 다시 해주시는데 자연스럽게 묻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역시나 이렇게 평붓을 해서 왜 크게 그리냐면
그물이라 그러죠. 해그물. 네, 그런 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주변 배경을 올려야겠죠. 해가 질 때 컬러들을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해그물, 석양이 지고 있는 그물을 올릴 거니까 어떻게 올릴 거냐면 노란색이랑 주황색으로 올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라인을 좀 더 잡고 이렇게 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노란색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주황색 같이 쓰는 이유는 무리가 생길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엮여 있으면 더 이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해그물은 조금 더 매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기 없이 인조붓으로 되어 있는 붓을 활용할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 쓰시는 붓 모에 있는 성격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더 활용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긁어줍니다. 찍고 나서 긁기. 가로로 점을 찍듯이 이렇게 포인트를 주시고요. 포인트를 주시고 그 다음에 매트하게 이렇게 긁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해그물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거의 다 해그물이 생겨가죠. 그래서 남는 노란색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황색으로 들어갈게요. 주황색도 역시나 중간중간에 이렇게 찍어요. 보이실까요? 보이시도록 제가 중간중간에 주황색이 들어갑니다. 원하는 부위에 주황색을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찍어주시고 가볍게 이렇게 긁어주시면 석양이 지는 해그물이 완성이 돼가고 있죠. 드라이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많이 긁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원하는 부위가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많이 묻은 것 같다, 물감이, 그래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충분히 붉은색기가 돌 수 있도록 칠해주시고요. 일단은 칠할 때 여러분들 붓 성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인조붓 하나 정도는 사실은 정말 활용하기 정말 편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자, 어느 정도 됐냐 볼까요? 자, 해가 들어오고 이제 석양이 지기 시작했어요. 괜찮은 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 다음에 끝에 핑크를 살짝 얹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짙은 로즈 핑크를 한 스푼만 넣도록 할게요. 한 스푼만 양념 치듯이 살짝 올려서 살짝 커버업을 하겠습니다. 그쵸? 긁어주시면 돼요. 긁어주시면 석양이 되겠죠?
석양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원했던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갈 부분은 이제 건물이 되겠습니다. 아까 쓰셨던 프렌치 그레이가 남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크 그레이도 남아 있겠죠. 자, 그렇게 쭉, 자, 이걸로 섞어서 건물 라인을 잡아 주시는데요. 그냥 긁어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긁어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저는 사선 방향으로 건물을 만들어 두려고요. 이렇게 해서, 그렇죠? 건물 느낌이 어떤 느낌이신지 잘 아실 거예요. 왜 아파트 단지에 건물들이 막 중첩되어 있는 느낌 있잖아요. 네. 앞과 뒤가 이제 겹쳐지는 그런 느낌으로 그림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검은색이 잘 100% 다 안 말랐기 때문에 라인 붓으로 살짝 그어서 살리도록 할게요. 자, 라인을 긋고 있습니다. 라인을 꺼서 간단하게 꺼주시면 손쉽게 해결이 돼요. 이제 어두운 쪽 부분에는 이렇게 점만 찍어주셔도 괜찮아요. 라인을 깔끔하게 해주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원감이 좀 나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사선으로 가서 더 바라보고 있는, 석양이 바라보고 있는 건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자, 이제 대충 건물이 거의 다 라인을 잡아가네요. 그렇죠? 살짝. 참 건물 그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건물이 거의 다 돼가네요. 자,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죠? 나올 때쯤에 이제 이쪽 전체에다가 이 경계면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필요하신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일차적으로 아크릴이 마르면서 나오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이 어느 정도가 연출되었는지가 체크하시는 게 혼자 그림 그리실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나 뭐 두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둘이 같이 그린다면 사실은 서로가 코칭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좋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늘 혼자 그리는 그림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 일단 중간중간 한 번씩 점검하는 시간을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부분에 제가 석양이 질 때 이 그름이랑 이런 것들을 좀 터치를 넣을게요. 다운 보라색을
주고요. 붉은색이랑 핑크색이랑도 섞어줍니다. 섞어주고 주황색도 섞어주고 주황색도 섞어주고. 넣어주고요. 그리고 다시 보라색에도 핑크를 살짝 넣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경계면이나 이런데 자연스러운 조금 더 팝적인 느낌을 더 넣어서 중간에 타협 볼 수 있는 선이 필요해요. 타협이라는 건 그림의 포인트를 저는 준다고 하는 표현을 이 라인들과 타협을 본다고 그러는데 이런 느낌이죠. 지금 보시면 제 그림들이 색깔들과 타협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올라가죠. 훨씬 더 어두운 색으로 칠하셔도 상관없는데 보라색이 꼭 들어가셔서 톤을 맞춰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밑으로 올수록 어두운 컬러가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에 보라색에 검은색을 조금 섞었어요. 그럼 탁한 보라가 나오면서 자연스러운 검은 라인이 나오겠죠? 무심한 듯 두둑두둑 두드려 줍니다. 네. 자, 이제 거의 다 됐고요. 오늘 제가 그리고 싶어 했던 그림은 붉은기가 남도는 전체적인 석양이 있는 하늘입니다. 일단은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 사진이나 뭐 물건이나 식물 그림을 제가 원래 주로 그릴 거지만 그 외에 특별히 우리가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그림의 끝에 완성할 건 무엇이냐면 자, 그림을 다 그렸기 때문에 석양을 보면서 새벽을 예쁘게 채워줄 수 있는 잔이 들어가야겠죠? 네. 여기에 포인트로 조금 더 밝은 색을 쓰도록 할게요.
회색을 섞어서 조금 더 색깔을 올리고요. 어디쯤이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부위는 바로 이쪽 부위입니다. 여기가 정말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다가 자, 보시면 좀 거의 다 완성되어 가네요. 칵테일 잔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석양빛 칵테일 드셔보셨어요? 데킬라 선라이즈라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말에는 선라이즈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구름 속에 그쵸? 칵테일이 들어갔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름에 조금 더 살을 붙여줄게요. 정말 이쁜 칵테일 잔이 나온 느낌이네요. 자, 석양 색깔이 어울리는 칵테일 잔까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선라이즈네요. 데킬라 선라이즈를 물론 이 잔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이부장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잔 한번 그려봤습니다. 석양의 해질녘 노을의 도시를 그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석양만큼 이쁜 칵테일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간편하고 또 손쉽게 그릴 수 있는 데일리 그림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제가 특별하게 뭐 컨텐츠를 어렵게 준비한 게 아니라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본 거고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준비물을 쉽게 아실 수 있도록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